안녕하십니까, 솔루션 연구소입니다. 자, 이 대학은 어때? 대학교 소개 영상입니다. 오랜만이죠.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구독자분들께서 요청도 하기는 했지만 우리가 너 어느 학교 가고 싶니? 라고 얘기하면 말하는 뻔한 학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학교 가면 좋다라는 건 누구나 아는 학교 말고 이 학교를 내가 잘 모르는데? 이 학교는 뭐가 장점이 있지? 어떻게 들어가지? 어느 정도 점수가 돼야 갈 수 있을까? 이런 걸 좀 소개하는 시간으로 오늘은 고대 세종 캠퍼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간단한 소개 영상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입시 전형 위주로. 그리고 굳이 이제 비교를 하자면 다른 대학교랑 입결도 좀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국승세단 이 정도 라인하고도 한번 입결 정도는 간단하게 비교를 해볼 건데 어디가 더 입결이 높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하게 그냥 확실하게 차이는 좀 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데이터를 가져온 거는 장점이 좀 몇 개가 있습니다 해서 그런 걸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집 요강인데 모집 요강은 그냥 무난합니다. 보시면 1450명 정도를 뽑고 교과, 그 다음에 논술, 정시 이렇게 모집을 하는데 특징이라고 하면 올해와 내년에 정시, 고대가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서 올해 넘어오면서 수시가 좀 줄었죠. 이게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모집 인원에는 큰 차이가 올해와 내년에는 없습니다. 논술과 교과에서 최저를 적용하고 그 다음에 수시에 지역인재라는 게 있는데 교과전에서 수능 최저를 적용을 합니다. 내년엔 합니다. 올해는 안 했는데 수능 최저가 생기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희가 조금 이따 입결을 보여드릴 텐데 내신이 평균이 조금 더 낮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걸 참고해서 들으시면 되는데 먼저 선빵을 좀 날리자면 오늘 이 영상은 내신이 내가 한 3중후 또는 4로 시작하는 학생이다. 그런데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좀 좋은 데 취직을 하고 싶다거나 괜찮은 대학을 좀 고르다 보면 이 학교가 대안 중에 하나는 되지 않을까 싶어서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먼저 교과 전형을 먼저 살펴볼 텐데 교과 전형이 170명 뽑습니다. 이는 얼마 안 되죠. 교과 100%인데 가장 큰 차이는 올해는 수능 체제가 없었는데 내년에는 수능 최저가 생깁니다. 아주 높진 않죠. 3등급 하나에 영어 2등급 정도 맞으면 되니까 그래도 아마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교과 전형의 입결을 보시면 요 등급도 못 맞추는 사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수능 아시죠? 불수능 전과목 다 어려웠거든요. 난리가 났는데 그 어느 누구도 등급을 예측할 수 없다라는 거니까 우리는 뚜껑 열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자, 논술 전형도 있습니다. 논술 70에 교과 30. 논술 매번 말씀드리지만 400명이나 뽑고 많이 뽑습니다만 논술만 잘 쓰면 된다 정도 정시는 가나 다고를 나눠서 뽑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해놓고 수능 100%도 뽑습니다. 자, 전형이 뻔하죠. 교과는 내신으로 뽑고 논술을 잘 보면 되고 정시는 수능을 잘 보면 됩니다 정도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데이터는 아닙니다. 내년하고 올해하고 바뀐 부분만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건데 학교의 장점이다라고 얘기하면 소개 영상에도 할 수 있지만 공기업 지역 할당제를 적용할 수 있는 굉장히 제가 아는 선에서는 전국에 있는 그 어느 학교에 비해서도 이 공기업 지역 할당제를 한번 노려봄직한 학생 입장에서는 최고의 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 광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충청도는 이 공기업 지역 할당제가 한 덩어리로 묶여 있습니다. 즉 오늘 소개해드릴 고대 세종 캠퍼스를 졸업을 하시면 충남, 충북, 대전, 세종 그 어느 곳에 있는 공기업에 입사를 하시더라도 지역인재 전형과 비수도권 인재 전형을 전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가장 공기업에 한해서만큼은 취업의 문이 굉장히 넓은 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커다란 특징입니다. 잘 보이시지는 않겠지만 충남 천안에 있는 생산기술원 같은 경우 보시면 공통사항의 특기자를 보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꼭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전 지역 인재, 그 다음에 비수도권 대학 졸업자가 특별전형 비슷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회사마다 채용 공고가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만 제가 샘플로 이 학교를 가져봤죠. 혹시나 이 부분에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거면 저희가 전편에서 소개해 드렸던 고대세종 학교 특징 소개하는 영상이 있으니까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입결을 좀 살펴봐야죠. 네가 지금 좋다고 떠들었고 시작할 때 내신 4점대 드립을 쳤는데 어느 정도 되면 붙는지 좀 알려줘야 되지 않겠어? 당연하죠. 이게 이제 오늘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고려 세종캠의 작년 2021학년도 입결인데 교과 전형입니다. 70% 컷입니다. 평균을 발표하는 학교가 있고 70%를 발표하는 학교도 있고 상위 80% 평균을 발표하는 학교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70% 컷이라는 얘기는 합격자 10명 중에 7등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요 점수는 평균보다는 낮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평균이랑 비교하시면 조금 차이가 있다는 무슨 얘기냐면 요 정도 점수 맞으면 장학생은 아니지만 합격할 확률이 꽤 높답니다. 대충만 보시면 됩니다. 가장 높은 학과가 정부행정학부. 왠지 오늘 얘기하는 공기업 지방할당제랑 뭔가 괴를 같이 하는 제목 아닙니까? 행정학과, 보통 행정학부 그러면 고시, 공무원 시험 이런 걸 많이 준비하는 학과인데 가장 높게 3.1 정도가 잡혀 있고 가장 낮은 과는 어디냐면 인공지능 사이버 보안 또는 생명정보공학과 이게 4.3입니다. 그러니까 내신이 한 4.3 정도만 돼도 교과 전형인데 수능 최저 없어도 웬만큼은 비빌 수 있고 내년에 생긴다고 하더라도 수능 최저가 높지 않기 때문에 내신 4만 돼도 들어갈 수 있는 학과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문과 쪽으로 넘어가면 3.1, 3.2, 3.3, 3.5 뭐 이런 과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좀 괜찮은 상경 계열이든가 행정이 있는데 자 요걸 뭐랑 비교를 좀 해볼 거냐면 자 숭실대학교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일 높은 과는 2.1까지 올라가고 같은 행정학부도 2.4죠. 즉, 한 등급 가까이가 차이가 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고대 세종을 겨우 들어가는 친구들은 숭실대를 쓰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입결 자체로 비교할 수 있는 학교는 아니죠. 하나 더 보면 광운대학교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과 같은 경우는 1.58과 2.0까지도 평균이 올라갑니다. 이건 평균입니다. 그 다음에 국문과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국제통상학부를 가면 3.4까지도 떨어지죠. 그쵸? 그러면 역시 고대 세종 데이터랑 비교했을 때 거의 한 등급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여기 좀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면 2021학년도 교과 전형이기 때문에 올해 교과 전형이 많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2021학년도는 동국대라든가 한양대라든가 광운대 요 정도만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를 걸지 않았고 교과 전형을 유지했던 학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능 점수가 나오지 않는 그 다음에 내신만으로 어떻게든 비비는 중간에 있는 학교 학생들이 많이 썼죠. 그래서 학교 레벨에 비해서는 광운대 교과가 평균이 굉장히 높게 잡힙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 수치만 비교를 하더라도 차이가 좀 생기죠. 생기는데 학교를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생각하는 인서울 학교 그러면 이제 뭐 광명상가 라인까지도 잡혀 있는 상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학교에 가서 열심히 하지 않으면 우리가 큰 회사에 들어간다든가 공기업에 취업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반면에 제가 오늘 세종 캠퍼스를 소개해드린 이유는 입결이 생각보다 굉장히 낮죠. 물론 가서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 학교를 들어간다고 해서 공기업에 무조건 프리패스를 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관문이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어느 대학을 나오더라도 단순히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나온다고 해서 회사에서 뽑아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같은 노력을 한다고 치면 문턱이 낮은 여기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내신 4점대는 광운대나 숭실대 교과 전형으로 학교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오늘 소개해드리는 고대 세종 같은 경우는 합격할 수 있는 과들이 조금 보이죠. 이게 붙었을 때 비슷한 노력을 한다면 결과가 조금 달라질 수 있는 확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나다 싶으면 한번 써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학생들입니다. 내신이 4 정도 된다. 이 내신이 4 정도 된다는 얘기는 요 라인하고 비슷한데 우리가 정상적이라면 중학교 때도 열심히 하고 고1 때도 열심히 하고 고2, 고3 때도 열심히 해서 내신 관리를 하면 당연히 좋죠. 당연히 좋지만 못 모르고 고1 때 공부 좀 안 하다가 2, 3학년 때 가서 공부를 좀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신 관리가 안 되는 친구들이 있죠. 그러니까 뒤늦게 좀 정신 차려서 공부를 좀 했다. 하다 보니 내가 뭔가 안정적인 직장을 좀 원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공무원 테크나 공기업 쪽의 테크를 타고 싶다라고 하면 비록 내신이 낮더라도 우리가 테크를 탈 수 있는 학교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지방대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지방대 타이틀을 달기는 싫다라고 했을 때 이 학교는 고려대학교가 붙습니다. 물론 이완학 캠퍼스는 아니고 분교기 때문에 까면 까집니다. 그리고 내신이 낮고 이런 경우에 희망사항을 가지고 있다면 분명히 현재 조금 불리한 내신을 졸업할 때쯤 여러분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훨씬 더 뒤집을 수 있는 역전의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해드리는 학교고 적어도 여기에 마지막 페이지에 나와 있는
항목에 한두 가지라도 해당이 된다면 최소한 입결 정도나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 정도는 좀 서치를 해보시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